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핫한 국어 서영고 강사입니다. 자, 이번 TCC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 약간의 팁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좀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TCC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로 좀 잠깐 보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여러분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국어에서 여러분께서 잘 발목을 잡는 그런 지문은 뭐냐면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경제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킬러 지문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킬러 지문 같은 경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비문학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럴 거고요.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긴 지문 자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읽고 문제를 다 풀어서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지문 자체가 길어져서 그래요. 그게 좀 가장 극심하게 뭔가 여러분께서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비문학일 겁니다. 비문학.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답률을 보시면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정보 쏟아지거든요. 그중에 과학과 기술 경제 지문이 대표적으로 베스트 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 지문 나는 문과기 때문에 너무 독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쌤 이거 독해력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을 건데 잘 보세요. 관점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간의 확보가 일단은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말이야. 수학 몇 번 문제? 30번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30번 문제 같은 경우를 미리 먼저 풀어요? 아니면 중간에 풀어요?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풀잖아요. 근데 그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지문,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의 확보가 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30번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아니면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요. 관점 자체가 시간을 투자하려고 아예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최소 15분 이내에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확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하시면 오히려 시간은 더 늘어나고 문제 시험 스케줄 자체가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줄이셔야 되겠죠. 다른 지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 봐요. 화법, 작문,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이고요. 문학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약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장르를 굳이 따진다면 문법에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나와서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즉,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개념어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 신유형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읽고 정확하게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장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말입니다. 문법과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이 뭐하다?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문법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시고요. 문학과 같은 경우도 많은 아는 작품들이 많으면요. 시간은 너희들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시간 다 날아가요. 여기에서도 시간 다 날아가요. 여기에서도 시간 다 날아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한 방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보세요. 화법과 작문에서 너무 달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화법과 작문에서 달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강사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국어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학생과의 차이점을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같은 뭐 강사분들, 뭐 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에 절대 속도 안 냅니다. 불안해서 속도 못 내요. 예. 왜? 어차피 다 독해하면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쫙 치고 나갈까요? 문법적 개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시간 줄입니다. 문학 아는 작품 많죠?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4편이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남아있는 그 시간을 뭐 어디에 더 투자를 할까요? 여기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 경제지문, 국어 쌤이 잘할까요? 못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시간만 확보되면 다 풀어낼 수는 있죠. 근데 그 시간 확보가 되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포인트 잡으세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확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시간 확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단은 시간적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까지 확보가 되면 너무 좋다. 나머지는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독해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독해력도 중요해요. 중요도에 따지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모력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정보가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방법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에 대한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지문도 많단 말입니다. 정보 쏟아지는데 어떻게 독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법 자체를 독해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 지문 자체를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아유,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일단 좀 구분하세요. 짧은 시간 내에 그 현실적인 거 안에서 잘 뜯어내는 거, 독해력이 엄청나게 높아서 감각이 막 뛰어나가지고 막 잘 풀어낼 것이다. 불안하지 않니? 응?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독해력을 올리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정말요. 예. 그리고 지문에 따라서 너무너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쓰란 소리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뭐 하자? 정리를 해가면서 뭔가 좀 갔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와 연계성 자체가 여러분께서 너무 떨어지게 뭔가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지문 자체를 전부 다 끝까지 처음부터 쫙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요. 근데 지문 자체가 되게 길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딸린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다섯 문제 하면 6문제 정도 되는데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멍해져요. 그 다음에 꾸역꾸역 문제를 풀어서 그 다음 문제 보기 박스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또 멍합니다. 뭐지? 무슨 말이지? 연계성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이거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2배로 드는 거예요. 그게 뒤에 가는 문학에도 뭡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일단은 좀 드리면 해결 방안 자체를 일단 좀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때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말입니다. 이런 지문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푸세요. 정말 제 말 믿으세요. 그 전에 옛날 같은 경우는 짧아서 그냥 해도 돼. 근데 이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푸세요. 수학 30번이라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등급 하나 바뀔 겁니다. 문제와 연관성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포인트 하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목적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앞에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독해력을요. 연습할 때 올리는 것은 좋아요. 근데 실전에서 독해력도 이만큼 낮은데 거기에 무턱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그 방법대로 밀어붙인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독해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과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가장 확실한 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해 가면서 빠르게 뭔가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푸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잠깐만,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좀 봅시다. 만약에 시간적인 확보가 되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문에 대해서 시간적인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가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도 있게 푸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시간적인 부분만 있으면 그래도 좀 빠르게 적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확보도 안 됐는데 달리려고 해버리면 끝장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비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푸시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문이에요. 엄청 길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문제가 1번, 2번, 3번인데 4번, 5번, 6번까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죠. 그죠? 대부분 쭉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가요. 끝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문에 대한 정보가 몇 퍼센트 과연 정도가 남아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현장 강의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부분이요. 20에서 30% 정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제자 중에 서울대에 간 학생이 못했다가 잘해진 학생이 있어요.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이 지문, 과거 긴 지문 읽었을 때 머릿속에 몇 퍼센트 정도 남냐? 걔 비문학 잘했습니다. 못했다가 잘해진 학생입니다. 선생님, 저는 한 60%, 70% 정도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있잖아. 그거는 지식이 쌓이면서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진짜 경험치가 올라가야지 그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걔는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없는 거의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20에서 30%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문제로 가겠죠, 여러분. 일치형 문제부터 허걱할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문제 이거 보기 박스 막 글 나와 있는데 허걱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허걱할 겁니다. 이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요. 정말 답 정확하게 딱딱딱 체크하니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팔 때 문제를 2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현실은요. 8대 8입니다. 이거 8이고요. 시간 대비가 이것도 8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되니까 뭐예요?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정보 쏟아지는 것에 답이 없다. 정말 20에서 30% 정보량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줄입니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줄을 안 그렸어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문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문단별로 일단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밑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밑에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읽고 한 문단만 딱 읽고 머릿속에 정보가 몇 퍼센트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한 문단만 딱 읽고 그 문단에 대한 정보가 몇 퍼센트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70에서 80%는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문단을 갔었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남아낼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읽었을 때. 그죠? 그러면 한 70에서 한 75%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들어갔었을 때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30%, 40% 앞에는 거의 희미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있죠.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세요. 문제로 가세요. 문제로 가셔서 풀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요. 문제가 선택지가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나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것도 있죠. 살짝이라도 보세요. 그렇게 되면 다음 문단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와요. 다른 선택지 추려내면서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메모를 한다고. 메모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바로바로 메모했는 걸 바탕으로 바로바로 선택지 추려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단 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남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뭔가 간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있죠. 문제는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풀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연계성 자체가 아주 올라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70% 정도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여기서 독해력이 조금 더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단위 자체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거 전부터 끝까지 다 읽고 들어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8대2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쉬운 지문이면 8대2든 9대1은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운 지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저는 5대5 법칙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 본문 5라고 해서 거의 균등하게 뭔가 보는, 그래서 연계성을 좀 올리고 메모도 하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또 확실한 거 추려내시면서 그렇게 감 잡아내 가시면서 결국 그래프 나와도 아 이거 무슨 말 하는구나, 이 그래프 설명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시간 확보된 사람만이 이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확보된 사람만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시간 다 써버리면 아예 이렇게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출제자 의도는 여기서 속도 내면 애들 작살난다 그 말입니다. 큰 구덩이 파놔요. 속도 내는 애들 다 거기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려고 이 TCC를 찍었는데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양 풀어보셔야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술이든 독해력이든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점수든 간에 기본적인 정말 철저한 피나는 연습을 바탕으로 해야지 자기게 되는 겁니다. 연습량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든 그 어떤 선생님의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듣든 간에 자기 거 안 됩니다. 절대 자기 걸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전체는 뭐다? 엄청난 연습량입니다. 많이 까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게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셔서 그거대로 확실한 방법, 이상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인 거, 그러면서 이상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조화롭게 좋은 점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